반갑습니다. 프로그래밍 강사 이태성입니다. 자,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데이터형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이 데이터형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었죠. 모든 프로그램의 어떤 근원적인 부분들이 이 데이터를 통해서 나오고 그 데이터를 결정하는 것이 바로 데이터형이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는 소스 안에서 이제 C샵으로 된 데이터를 다룰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다룬다는 말은 바로 그 변수에 들어있는 값을 저장하거나 또는 읽어낼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간단하게나마 화면으로부터 입력을 받아들이거나 또는 출력을 할 수 있는 것까지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자, 이와 같은 입력과 출력이 있다고 하면은 이 중간에서 어떤 처리 부분이 있어야 되겠죠. 예, 그래서 그 처리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이 이제 오늘 배울 4강 C샵 기본 문법에 해당됩니다. 자, 이 C샵의 기본 문법은요, 이미 C샵이 C, C++, 자바의 장점만을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그 C, C++, 자바를 하는 프로그래머들은 이제 C샵으로 영입을 하기 위해서 어떤 새로운 문법을 이렇게 보내는 것이 아니라 바로 기존에 쓰고 있던 C, C++, 자바에서 쓰고 있던 그런 문법들을 사용함으로 통해서 더 많은 사용자층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C 언어를 공부하는 것 또는 C++를 공부하는 것 또는 자바를 공부하는 것은 이 C샵을 좀 더 우리가 깊이 있게 알 수 있는 학습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새롭게 어떤 그 문법의 체계를 배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알고 있는 것하고 그 다음에 C샵에서 또 새로운 언어니까 뭐라도 하나 좀 더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뭔가가 덧붙여지는데 그 덧붙여지는 것이 내가 아는 문법과 무엇이 조금 더 달라졌을까? C 언어와 무엇이 달라졌을까? 또는 C++과 무엇이 달라졌을까?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연관해서 본 강의를 생각하시면서 쭉 따라오신다고 하면은 크게 뭐 거부감 없이 또는 이거 어려워 뭐 이런 것이 아니라 좀 더 쉽게 여러분들이 따라올 수 있을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이거 기본 부분 하면서 한 가지 부탁을 좀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동영상 강의를 보면서 그냥 보는 것에 만족하지 마시고요. 소스는 반드시 정지해 놓고 그 소스를 쳐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그 다음에 손으로 익히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그 내용을 여러분들 나름대로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워드도 괜찮고요. 아니면 노트도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 나름대로 정리를 하셔서 거기다가 조금씩 내용을 덧붙여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노트 하나가 여러분의 레퍼런스, 참고서가 됩니다. 그리고 기존에 나와 있는 그런 서적과 비교해서 또 거기에서 내 노트에 없는 내용들을 또 여기에서 발췌해서 또 집어넣고 이런 식으로 해서 자신만의 어떤 노하우를 정리할 수 있는 그런 노트를 조금씩 만들어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은 C샵의 기본 문법 시작하면서 또 앞에서 말씀드렸던 내용들 상기하면서 우리 4강의 내용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이렇게 시작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연산자입니다. 연산자를 다루기는 하는데요. 이 연산자 부분은 C, C++ 자바 똑같습니다. 뭐 별별 다를 것이 없죠. 자, 제어문요. C, C++ 자바 똑같습니다. 그쵸? 그리고 반복문 같고요. 그 다음에 점프문도 같습니다. 하지만 요 제어문 여기인가요? 그쵸? 예. 제어문 여기 안에서는 조금 지켜야 할 몇몇 가지 약속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만 차이가 있을 뿐이지 나머지는 다 똑같고요. 그 다음에 C하고 C++에서는 그런 것들이 좀 자유로웠었는데 C샵에서는 그걸 이제 완전히 고정해서 빼도 박지도 못하게끔 뭐 이렇게 한 거 그런 부분들이 좀 있고요. 그 다음에 예외 처리문입니다. 요거는 이제 C에는 없는 내용이고요. 이제 C++부터 이제 등장하는 이제 내용인데요. 그래서 C++에서는 이 예외 처리문을 그렇게 크게 다루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C샵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좀 크게 다루어지고요. 그 다음에 실제 그 코딩 안에서도 많이 사용됩니다. 그래서 예외 처리문 요거를 좀 집중해서 들으시고 나머지 이런 부분들은 이미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문법을 비교를 하는 형태로 쭉 진행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추가되는 부분이 몇몇 가지 있기 때문에 그 추가되는 부분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쯤에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 여러분들 페북 친구들 소개 좀 시켜드리고요. 그 다음에 요 엄지척 하는 거 눌러주시고요. 뭐 누르는 거 뭐 어렵지 않잖아요, 그렇죠?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에 구독과 그렇죠, 좋아요 꼭 좀 선택을 좀 해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네, 그러면은 이 내용을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연산자부터 보겠습니다. 먼저 단항 연산자부터 볼게요. 자, 여기서 플러스 마이너스 돼 있는데요. 이거는 그 계산하기 위한 플러스 마이너스가 아니라 이거는 전부 다 부호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단항 연산자이기 때문에 변수 하나에 대한 그런 어떤 부분을 얘기를 하죠. 자, 그래서 난 연산자, tilde 연산자, 그 다음에 증감 연산자, 그렇죠? 두 개에서 증가 연산자, 감소 연산자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요것들은 어떻습니까? 전부 다 변수 하나에 전부 다 적용되는 그런 내용들인데요. 요 부분은 다 똑같습니다. 뭐 C, C++, 뭐 자바 다 똑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하나 not 연산자, not 연산자는 부울형에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과거 C, C++ 같으면서 not 연산자 마이너스 1 하면 얼마입니까 이거요? 바로 0이 나오죠. 왜 그렇습니까? 마이너스 1은 0 이외의 값이죠. 0 이외의 값에다가 not을 했기 때문에 0 이외의 값을 전부 다 1로 인식하죠. 즉 true로 인식합니다. C, C++는요. 그래서 그 true의 그 반대이기 때문에 false이기 때문에 0으로 나오고요. 그 다음에 true, false라는 것을 우리가 실제 출력해 보면 0과 1이라는 값을 가지죠. 하지만 이 C샵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허용하지 않고 이거 대신 이제 true와 그 다음에 false라고 하는 아예 키워드를 제공하죠. 그 다음에 그걸로만 쓰도록 이렇게 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true와 false에 쓸 수 있는 그러한 true, false에 또 true에 나타나면 false가 될 것이고 false에 나타나면 true가 되겠죠. 그래서 이 부울 타입에만 요 난 연산자를 쓰도록 이렇게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요것도 간단하게 한번 소스 볼게요. 불 되어 있고 B 플래그에다 false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이시죠? 그 다음에 console write line 되어 있고요. 하나, 둘, 세 개를 출력을 합니다. 자, 요거는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false에다가 not을 붙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true가 출력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요거에 true의 not이기 때문에 당연히 false. 그 다음에 false의 not이기 때문에 당연히 true가 될 것입니다. 이 정도는 여러분들 충분히 이해를 하시죠? 그래서 이 난 연산자가 C, C++에서는 조금 더 자유롭다. 어떻게 보면 자유롭다기보다는 좀 다양하게 이게 뭐 좀 어떤 규칙이 있는 것이 아니라 0 이외의 모든 값은 true라고 하는 조금 애매한 그런 범위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그렇게 형태를 썼지만 C샵에서는 이것을 규제를 하고 있다. 한 정도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실행을 한번 해볼까요? 실행을 해보니까 결과가 true, false, true 이렇게 출력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이제 산술 연산자를 볼게요. 자, 산술 연산자는 이제 그 계산을 위한 그런 연산자를 의미를 하죠. 자, 그리고 계산을 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대상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 산술 연산자는 산술 연산자를 기준으로 양변에 변수가 있든, 그 다음에 정수가 있든, 뭐 이런 부분들이 같이 존재를 해야만 합니다. 자, 그래서 곱하기, 나누기, 뭐 곱하기 하면 더 있는데, 모드 연산, 그 다음에, 이거 마이너스, 플러스, 뭐 이런 식으로 쭉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미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이죠. 자, 그래서 뭐 더하기 빼기 나누기 4층 연산에 대한 부분들은 이미 우리 C, C++에서 이미 얘기했던 거기 때문에 그 그대로 우리가 사용하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 C샵에서 새롭게 등장하는 데이터형이 있죠. 바로 이 스트링형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트링형을 이용해서 우리가 더하기라고 하는 더하기라고 하는 부분을 할 때 문자열과 문자열을 더한다는 것은 뭐겠습니까? 진짜 문자를 더합니까? 아니죠. 바로 문자열과 문자열을 연결해 주는 것을 의미를 하죠. 그래서 이것은 과거에는 함수를 이용해서 우리가 연결했지만 이제 그런 함수가 아닌 이런 간단한 플러스 기호, 그래서 키워드 상에서의 어떤 그런 기호만으로도 이런 문자의 연결이 가능하도록 이미 구성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C샵에서는 굉장히 좀 편리하게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만약에 정수하고 문자열이 더하면, 그렇죠?
정수하고 또는 부동소수와 같은 문자에 더하면 결과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수가 될까요? 아니죠. 바로 문자열이 됩니다. 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문자열이 있습니다. 문자열 자체는 더할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정수와 부동소수에 대한 부분들을 문자열로 변환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 두 문자를 연결을 시켜주죠. 그래서 하나의 문자열로 만들어진 이 전체 과정을 플러스라고 하는 요거 연산자 하나 가지고 이렇게 다양하게 합니다. 그래서 문자열로 더해주거나 할 때는 이 문자열에 대한 부분이 먼저 적용되기 때문에 전체가 다 하나의 문자열로 만들어진다는 것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은 좀 수월하게 쓸 수가 있습니다. 과거 이런 거 하려고 하면은 전부 다 카피해가지고 또는 어떻습니까? 배열 만들죠, 그렇죠? 배열 만들고 해서 그 배열 안에다가 문자를 넣든가 아니면 우리가 C 언어에서는 뭘 많이 썼습니까? S프린트 F 요거 많이 썼죠. 써가지고 이런 값들을 문자열로 만들고 그 다음에 문자열과 문자열을 어떻습니까? 또다시 더했죠, 그렇죠? 해서 뭔가를 했지만 그래서 결국 뭡니까? C, C++에서는 함수 단위로 이루어졌지만 이런 것들을 이제 더하기 연산자 하나로 이제 축약해서 바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죠. 굉장히 좀 편리해졌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요 코드 한번 볼게요. 네, 여기 스트링에서 str 되어 있습니다. 자, 3, 4에서 문자열을 의미하는 이와 같이 큰 따옴표가 이렇게 되어 있죠. 자, 문자열과 문자열을 더합니다. 그래서 스트링에 넣었으니까 이것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3.14라고 하는 뭡니까? 문자열이 되겠죠. 그쵸? 자, 그 다음에 플러스 5 했습니다. 이건 양수이죠. 그렇지만 이 플러스라는 것은 우리가 표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5가 출력될 거고요. 자, 5 더하기 5. 이거는 어떻습니까? 정수하고 정수죠. 그렇기 때문에 그에 대한 결과를 출력을 해주죠. 그래서 숫자 10이 출력되고요. 그 다음에 5 더하기 0.5 되어 있습니다. 앞에 0이란 것을 생략하고 쓰는 형태이죠. 그래서 이것도 이제 C 언어에서는 많이 썼죠. C++에서도요. 그래서 5.5 이렇게 출력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것은 뭡니까? 문자열 더하기 문자열. 그래서 요거는 뭡니까? 위하고 똑같죠. 그렇죠? 그래서 55라고 했지만 55가 아니라 55라고 다 한 거죠. 그 다음에 5.01F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분명히 부동소수입니다. 하지만 뒤에 문자열이 같이 따라 나오죠. 그래서 이것과 이것이 딱 결합된 하나의 문자열을 만들어주죠. 그래서 5.015 이렇게 됐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3.14 되어 있고 5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145 이렇게 만들어지고요. 그 다음에 위에서 했던 요 부분을 이제 요 하단에서 출력을 하죠. 이때 우리는 3.14라고 하는 부동소수의 값이 아닌 바로 뭡니까? 문자열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그렇구나. C샵에서는 문자열이 우선이구나. 그래서 문자열에 무엇을 하든 간에 다 문자열이 있으면 다 문자열로 다 통으로 바뀌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한 가지 더 요거 상 한번 볼까요? 뭐냐면요, 여기서 제가 콘솔, 그렇죠? 콘솔 라이트 라인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str 여기다가 제가 이렇게 줘볼게요. 앞에다가 예를 들어서 1을 하나 줬습니다. 숫자죠. 분명히 숫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테스트 이렇게 문자열을 줬습니다. 자, 그 다음에 뒤에다가 제가 또 3.14 F 이렇게 또 숫자를 줬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여기다가 A, B, C, D 이렇게 문자열을 이렇게 줬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출력을 합니다. 자, 한 문장에서 그 문자열이 하나만 있어도 이 전체가 무엇으로 바뀐다? 바로 문자열로 바뀝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것을 한번 실행을 해보면 그 결과를 알 수 있죠. 자, 이렇게 해서 실제로 실행을 해보니까
얼마 값이 나왔습니까? 자, 아까 1하고 테스트 3.14고 ABCD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하나의 문자열. 그래서 지금 제가 지금 보여드린 요 예가 전부 다 두 개에 대해서만 이렇게 나와서 혹시나 하시는 분인데, 하나의 문장 안에 이렇게 문자열이 하나라도 있으면 이 전체가 하나의 문자열로 변환된다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은 조금 더 도움이 될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시프트 연산과 관계 연산자가 나오는데요. 자, 시프트 연산과 관계 연산자는 C, 시프트를 잡아 똑같습니다. 쓰임새도 똑같고요. 형태도 똑같고, 우리가 달리 어떻게 설명할 이유가 전혀 없죠. 자, 그렇지만 요거는 여러분들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관계 연산자의 결과, 그렇죠? 우리가 관계 연산자의 결과, 그래서 C 언어에서 또 C++에서는 그 관계 연산자의 결과가 뭐였습니까? 0과 실제 1이었죠. 그리고 그 관계 연산자의 결과를 0과 1로서 true, false를 우리가 결정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C샵은 이런 것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되고, 바로 뭐다? true와 false라고 하는 이 키워드를 사용해야지만 그와 같은 그 변환, 비교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가능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if는 예를 들어 했어요. 그 다음에 A하고 어떤 비교를 하는데, 그렇죠? 이것이 만약 1하고 같으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비교를 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했을 때, 만약에 여기에, 2라고 하는 이와 같은 문자상수가 들어있었다고 하면, 당연히 false일 겁니다. 그렇죠? false요. false이면은 C샵에서는 이것을 무엇으로? false로, 이렇게, 결과를, 그렇게 결과를 그런 값으로 낸다는 얘기죠. 하지만 C하고 C++은 전부 다 뭘 냅니까? 0을 내죠.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구나. 이제 C샵에서는 딱 이렇게 고정됐구나. 그래서 좀 어떻게 보면 헷갈릴 수 있죠. 0과 1, 0 이외의 값. 그럼 1도 될 수 있고 마이너스 1도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값들이 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 다 true로 한다. 그러기에는 조금 뭐가 조금 어설프죠. 하지만 C샵에서는 true와 false라고 하는 그 값을 아예 키워드상으로 명시함을 통해서 이런 약간 범위가 너무 넓어진 것을 이제 좁게 하고, 그 다음에 좀 더 간소화하게, 그렇죠? 간단하게 만든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소개해드리는 연산자는요, C샵에서 이제 새롭게 이제 등장하는 그와 같은 연산자인데요. 자, 이 연산자들은 과거에는 이제 함수로서 존재를 했습니다. 그래서 함수를 통해서 이런 부분들을 다 했지만, 또는 객체를 통해서 했지만, 이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키워드 수준으로 이제 끌어내린 겁니다. 그래서 키워드를 통해서 간단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든 것이 지금 소개해드리는 is, as, 요런 그 연산자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런 연산자들은요, 반드시 쓸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프로그램을 하다 보면은 이런 게 필요한데 있을까? 그 다음에 이것들이 C샵에서 지원해 줄까? 라고 할 때 그런 거 비슷한 게 있었다 라고 하면은 그 기억을 더듬어서 요 연산자를 이제 찾아가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이 있다라는 정도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is 연산자입니다. is 연산자이죠. 그래서 이것은 형식 호환입니다. 이 쓰고자 하는 이 변수가, 그렇죠? 이런 데이터 타입으로 변환이 가능한지, 그렇죠? 그 다음에 그런 데이터 타입과 데이터가 서로 간에 호환이 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조사하는 것이죠. 만약에 그것이 호환이 안 된다고 했을 때 그 값을 억지로 넣는다든가, 이렇게 되면은 오버플로우가 일어나거나, 또는 어떻습니까? 값이 잘려나가는 그런 현상들이 발생되겠죠. 또는 입력으로부터 데이터를 받았습니다. 받은 값이, 내가 원하는 값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다시 그것이, 다시 입력해 달라고 사용자에게 되물어야 되죠. 그랬을 때 그런 부분들을 판단하기 위한 부분들이 바로 지금 소개해드리는 is 연산자를 사용하면 쉽게 그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형식은 이렇습니다. 이 부분에다가 변수를 써주고요. 그 다음에 is 이렇게 써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클래스형이 올 수 있고요. 또는 클래스형 또는 객체 형태가 올 수 있겠죠. 그런 객체 형태가 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형이 이렇게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이 실제 그 소스를 보면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는데요. 자, 요것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결과는요, 여기 나오듯이 true,
폴스입니다. 그래서 호환이 되면은 true일 것이고 호환이 안 되면은 false일 것이고, 그래서 두 값을 가지고서 입력받은 값에 대해서 그 데이터를 우리가 판단을 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박싱과 언박싱을 할 때도 이 부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박싱을 한다는 것은 그 값을 오브젝트와 같은 데이터형으로 변한 거죠. 바꾼 거죠. 그래서 그 변수의 값을 오브젝트로 또한 바꿀 수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또 언박싱 했을 때 그 언박싱을 내가 원하는 데이터 타입으로 바꿀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살펴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참조 변환에서도 이런 부분이 사용이 됩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조사입니다. 그렇죠? 집중해라, 조사. 그런지. 근데 만약에 내가 조사하지 않을 정도로 정확한 값을 넣어준다고 하면은 당연히 이즈를 쓸 이유가 전혀 없겠죠.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간혹가다 소스에 보면 이 이즈가 등장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 생뚱맞게 이게 뭐지? 나는 이게 시험을 배우긴 배웠는데 이때까지 배워본 적 한 번도 없는데, 이러면 안 되는 것이죠. 그때 이즈가 있었지 정도만 기억하시고 내용을 찾아보시는 거나, 여러분들이 만든 정리해 놓은 노트를 다시 한번 보시거나, 뭐 이렇게 방법을 찾아야 되겠죠. 그것을 위해서 지금 간략하게 해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코드 한번 볼게요. 자, nvalue에서 10 이렇게 저장을 했습니다. 자, nvalue is float. float와 이 10이라고 하는 이 nvalue는 int형이죠. 그래서 그 부분이 호환이 되는지를 한번 테스트를 해봅니다. 자, 그래서 호환이 되면은 된다라고 출력할 것이고요. 당연히 뭐 true면은 당연히 할 것이고, false면은 호환 안 됨 출력되겠죠. 자, 그 다음에 value를 오브젝트형으로 변환할 수 있는지, 그렇죠? 그것을 체크하는 것이죠. 모든 객체들은 전부 다 오브젝트를 최상위 그 클래스로 전부 다 두고 있죠. 자, 그래서 호환이 되면 호환된다고 나올 것이고, 호환이 안 된다면 호환이 안 된다고 할 것이죠. 그래서 이 변수에 대한 부분이, 여기에 있는 부분이, 즉 박싱이 되는지 안 박싱이 되는지, 뭐 이런 것들을 테스트해 보는 것이죠. 근데 뭐 굳이 뭐 테스트할 일은 없는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 같은 경우는 조금 좀 더 예를 붙였는데요. 요건 이제 언박싱에 관련된 내용이죠. 그래서 여기다가 오브젝트에서 obj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그 다음에 nvalue에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박싱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 박싱된 내용을 언박싱 무엇으로, int로 언박싱이 가능한자, 그렇죠? 요걸 묻는 것이죠. 그래서 물으면, 만약에 언박싱이 된다고 하면은, true. 그러면 어떻습니까? 호환됨이 실행이 되겠죠. 그렇지 않으면 호환 안됨이 실행이 되겠죠. 예, 그래서 요런 용도로 쓰고자 할 때 is를 쓸 수가 있습니다. 즉, 결국에는 우리가 기억하기 쉽게 하려고 하면 데이터형과 객체에 대한, 그렇죠, 그런 호환이죠. 호환이 미리미리 한번 조사를 해보는 것이죠. 예, 그래서 제가 이것을 실행해 보겠습니다. 실행을 해보니까 여기 나온 결과로는 이 int형을 float로, 그렇죠, 변환을 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호환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오브젝트가 형이 나오죠. 그래서 value를 오브젝트형으로 호환된다고 되어 있고요. 지금 나오듯이 nvalue, 그렇죠, nvalue의 값을 이제 언박싱을 했는데 int로 호환이 된다라고 이렇게 출력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구나. 그런 부분들이 조금 이제 그 C++의 내용과 좀 다르구나 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지, C에서는 되는데 여기서 왜 안 돼? 야, 이거는 좀 그렇지 않냐? 이게 아니죠. 그리고 지금 하는 거는 문법이기 때문에 서로 간의 약속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약속이 C# 안에는 이루어져 있구나. 그럼 내가 프로그램을 짤 때 그런 부분을 조심해야 되겠네 라고 생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언어를 뛰어넘고자 할 때 그 부분을 할 때는 항상 그런 게 있구나, 그리고 받아들이고 그것을 적절하게 쓰는 것이 중요하죠. 그렇죠? 여기서만 되는데 왜 여기서 안 돼? 나는 이거 안 쓸 거야. 이런 게 아니죠. 그렇죠? 예. 두 번째, as 연산자 보겠습니다. 자, 그 역할은요, 여기 나와 있듯이 형 변환과 변환을 조사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형 변환을 아예 합니다. 그렇죠? 형 변환 하고요. 그 다음에 그 형 변환이 안 되었을 때 그 변환에 대한 결과를 조사를 해서, 그 다음에 변환이 안 됐을 때는 널 값을, 그 다음에 변환이 됐을 때는 어떻습니까? 변환된 형태를 그대로
넘겨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as입니다. 그래서 이 형변환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 과거에는 무엇을 썼습니까? 갈로를 이용해서 임시적으로 캐스트 연산자를 사용했었죠. 그래서 그런 역할을 해준 것이 바로 as라고 하는 그런 연산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캐스트 연산자를 통해서 만약에 그런 변환이 안 된다고 하면은 프로그램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변환에 대해서는 널 값을 통해서 그것을 체크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는 부분이 바로 as 연산자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앞에서 같이 참조, 박싱, 언박싱, 뭐 널형에 우리가 사용할 수 있고, 특히나 이 널을 이제 저장하기 때문에 리턴해 주기 때문에 이 그 키워드 상에서 그 한 문장에서 리턴을 하기 때문에 당연히 그 받는 그 결과를 받는 그 변수는 당연히 어떤 데이터 타입이어야만 합니까? 바로 널러블형이어야 되죠. 널러블형입니다. 그렇죠? 널러블형이죠. 널러블형이어야 되죠. 자, 그 다음에 이 널러블형은요, 우리가 앞에서 배웠잖아요. 어떤 식으로 배웠습니까? 바로 일반적인 정수에다가, 예를 들어서 int형 같으면 int형 정수 외에 또한 널 값을 저장한다면은 우리는 여기다가 무엇을 명시해 줄 수 있습니까? 바로 물음표를 하나 붙임으로 통해서 일반적인 정수값 외에 무엇을 널 값이라는 거 하는 것을 하나 더 저장할 수 있죠. 그래서 이 널러블형으로 우리가 그 결과를 저장할 수 있는 그 변수를 선언해 준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형식법은요, 이 결과형인데 이게 결국 뭐겠습니까? 널러블형이어야만 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여기에는 참조, 박싱 뭐 이런 것도 올 수 있고, as하고 변환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int로 변환할 것이냐, 뭐 플로트로 변환할 것이냐, 뭐 이런 것이죠. 그래서 변환이 가능하면 아예 변환을 해서 넘겨줄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은 널이란 값을 이 결과형에다가 이렇게 넘겨줄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요것도 소스를 한번 보죠. 소스를 보는 게 좀 더 명확합니다. 소스를 보겠습니다. 자, 클래스 A, 클래스 B 있습니다. A와 B는 본질적으로 다르죠. 그렇죠? 그래서 내용은 없지만 일단 클래스 명 자체가 완전히 다릅니다. 그렇죠? 서로 상속 관계도 없고요. 전혀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지 않죠. 자, 그리고 조금 좀 내려서요. 메인 있습니다. 그 다음에 str 돼서 str1에서 1, 2, 3 이렇게 저장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 str1을 다시 뭐라고 했습니까? 박싱을 하고 있죠. 그래서 박싱된 str 요것을 obj라고 하는 요 박싱된 내용을 스트링으로 바꿀 수 있느냐? 바꿀 수 있으면 당연히 문자 열로 들어갈 것이고요. 그렇지 않으면은 널이 이렇게 저장이 되겠죠. 자, 그런데 이 스트링은 특이하게 이 널 값을 저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쓰는 값형은 전부 다 어떻습니까? 이런 식으로 썼잖아요. 하지만 이 스트링은 그렇게 하지 않아도 이 널 값을 저장할 수 있는 그 기능이 그 안에 이미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콘솔 라이트 라인에서 str2를 이렇게 출력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new에서 a 돼 있죠. 객체를 생성했습니다. 자, 객체에 대한 이 클래스 그렇죠? 이 변수는요, 기본적으로 어떻습니까? 객체를 생성하게 되면 객체를 참조하는 그 주소를, 매몰 주소를 또한, 저장할 수도 있을 뿐만 아니라 이 클래스로 선언한 이 데이터 타입은요, 바로 널 값도 저장할 수 있죠. 그래서 그 객체가 할당되지 않았을 때, 즉 생성되지 않았을 때는 우리가 널이란 값을 대입을 해서 그 객체가, 아직까지 생성되지 않았다. 또는 완전 해제됐다 라고 하는 부분들을 널을 통해서 우리가 명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테스트1을 obj로 바꿨습니다. 자, obj로 바꿨지만 이 테스트1은 A라는 객체이죠. A와 B는 전혀 다르기 때문에 호환이 전혀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테스트2라고 하는 이 참조, 그렇죠? 이 참조 변수에 무엇이 저장됩니까? 널이 저장되죠. 널이 이렇게 저장됩니다. 자, 그래서 이 참조 변수, 그래서 테스트2는 new를 통해서 생성한 게 아니잖아요. new를 통해서 생성했으면 이 객체가 생성된 것이고, 그렇죠? 그 다음에 new를 통해서 생성하지 않은 같은 클래스 변수를요, 우리가 클래스 참조 변수라고 합니다. 정확히 얘기하면요, 클래스를 참조할 수 있는 변수, 즉 그 클래스의 별명과 같은 변수이죠. 그래서 그 별명 같은 변수인데 이미 이거는 B이고 이거는 어떻습니까? 이거는 뭡니까? A죠.
그렇죠? 그래서 A를 B로 참조할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널이 저장됩니다. 그래서 테스트 2에는 이 널 값과 같으면은 형변환 실패했다 라고 이렇게 하는 것이고요. 그렇지 않으면 형변환 성공 이렇게 출력하겠죠. 하지만 지금은 형변환 실패 이렇게 출력이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as라고 하는 기능이 형변환이라고 하는 것, 그렇죠? 그래서 형변환을 우리가 C, C부분에서 무작정 했는데 여기에서는 그 형변환을 조금 좀 걸러서, 그렇죠? 걸러서 하고, 그 다음에 그것이 형변환이 안 되었을 때는 또 다른 처리를 할 수 있는 그 코드를 넣을 수 있겠죠. 예, 그래서 그런 것까지도 우리가 조금 요 하나만이지만, as라고 하는 하나지만 거기서 좀 더 연장해서 이렇게 보고 그 다음에 우리의 생각을 덧댈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문법을 배우는 것은 뭡니까? 즉 사용하기 위해서 배우는 거잖아요. 근데 사용하는데 그거 그대로 받아가지고 그대로 사용한다. 프로그램 자체가 이렇게 되어 있지 않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그 기본사항을 가지고서 내가 쓰고자 하는 그 용도에 이것이 적절한지 우리는 어떻습니까? 머리에서 검색하죠. 검색해서 거기서 하나 딱 뽑아내서 딱 쓰잖아요. 그렇죠? 예, 그와 같이 우리가 문법을 하나 배우더라도 거기에서 유추할 수 있는 부분 충분히 유추하고 덧댈 수 있는 부분 충분히 덧대고 또 검증해 볼 수 있는 건 충분히 검증해 봐야지만 여러분 것이 됩니다. 내 것이 되고요. 여러분 것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문법이라는 것 자체가 문법과 프로그램이 완전 독립적인 것이 아니라 이제 그 문법이라는 것이 프로그램 안에 살살살 녹아나는 것이죠. 예. 말은 쉽습니다. 아무튼 그런 연습들이 지금부터 계속 필요합니다. 계속 생각을 덧대세요. 그 다음에 비트 연산자와 논리 연산자 있습니다. 그래서 비트 연산자죠. 그렇죠? 비트 연산자고요. 그 다음에 논리 연산자가 쭉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 비트 연산자와 논리 연산자는 뭐 C하고 C++에서 많이 하셨으니까 뭐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CP하고 C++에 했던 그 내용이 똑같습니다. 그렇죠? 똑같죠. 그렇기 때문에 C샵은 좀 C라든가 C++를 좀 한 학생들 같으면 좀 더 쉽게 이해를 할 수가 있고 그 언어적인 어떤 차이점을 통해서 어떤 이 언어만의 어떤 특징들을 또 뽑아내거나 유추할 수가 있죠. 예. 널 병합 연산자를 볼게요. 자, 널 병합 연산자는요. 자, 여기 나오듯이 널을 조사하는 그런 연산자입니다. 그래서 그에 해당되는 그 변수가 널인지 아닌지. 그래서 널이면은 또 다른 값을 넣어주고, 그 다음에 널이 아니면 그 값을 그대로 그 해당되는 그 변수에다가 대입을 해줄 수 있도록 이렇게 하기 위한 그 연산자가 이 널 병합 연산자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독특하게 이 물음표가 이렇게 두 개 되어 있죠. 그래서 이걸 보는 순간 이건 좀 특이하게 생긴 연산자네 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저도 처음에 봤을 때 이게 뭐지? 이렇게 했었는데 아무튼 물음표를 이렇게 두 개를 씁니다. 자, 그 다음에 그 형식이 중요하죠. 형식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A가, 그렇죠? A라고 하는 값을 기준으로 해서, 요 값을 기준으로 해서요. 요 값에 대한 널을 조사하는 건데요. 이제 이 값이 널이 아니면은 A 값 그대로를 그냥 C에다가 넣어줍니다. 근데 만약에 A가 널인 거예요. 널인 경우에. 근데 널인 경우를 그대로 넣어주게 되면 이 변수의 값이 만약 널러블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 에러가 발생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널이면은, 그에 대한 다른 값을 대체해서 여기다가 이렇게 넣어주는 것이죠. 그러므로 통해서 널인지 아닌지. 그렇죠. 그래서 일반 여기에는 요 변수가 일반 변수인 경우이죠. 널러블형이 아니라 일반 변수인 경우에 대입하고자 하는 이 값이 널인지 아닌지에 따라서 그 값을 그대로 저장할 수 있고 아니면 널이라고 하는 것을 표시해 줄 수 있는 그렇죠. 그 값을 대입을 해줌을 통해서 이 값을 통해서 또 어떻게 또 파생돼 할 수 있겠죠. 네, 그것을 하기 위한 부분이 바로 요 편입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지금 이것은 한 줄로 썼습니다. 근데 이것은 어떻습니까? 또 여러 줄로 쓸 수 있죠. 어떻게 쓸 수 있습니까? if는 쓸 수 있겠죠. 만약에, 그렇죠? 만약에 A가 뭐가 아니면 널이 아니면은 어떻게 하면 됩니까? C에다가 A를 대입하면 되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C에다가 B를 대입하거나 또는 널이란 것을 표시하기 위해서 마이너스 1 값을 넘기거나 이런 식으로 우리가 구성을 할 수가 있겠죠. 예, 그건 데이터
형에 따라서 뭐 달라지겠지만 아무튼 그런 식으로 풀이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요렇게 우리가 간단하게 한 줄로 요게 적어놓은 요 내용을 그대로 여기 한 줄로 압축해서 하지만 사실은 어떻습니까? 이 부분이 이제 CLR로 넘어가게 되면은 이것은 이런 식으로 이제 변환이 되겠죠. 변환이 되어서 이제 실제로 GT 컴파일러에 의해서 동작을 하게 될 겁니다. 컴파일이 되겠죠. 하지만 이 C샵에서는 좀 더 압축할 수 있는 그런 표현법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한 가지는 이렇게 쓴다고 해가지고 달라지고 이렇게 쓴다고 해서 그 프로그램의 성능이 달라지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소스를 보다 보면 이런 소스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근데 딱 보자마자 와, 이 처음 보는 건데 C샵에 이런 게 있었나? 이런 게 아니라 이거 C샵에 있긴 있었다. 근데 내가 잘 쓰지는 않아서 이게 뭐였지 하면서 한번 찾아보는, 그렇죠? 요 정도까지 만 여러분들이 할 수 있으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것을 한번 코드를 한번 볼게요. 자, 코드에서요, x라는 값이 있습니다. 근데 앞에 보니까 어떻습니까? 앞에 요 널러블형에 대한 타입이 붙어 있네요. 그래서 이 널 값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int y는 x는 이거 보니까 병합 연산자 이렇게 되어 있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널을 조사하죠. 그래서 x가 그렇죠? x가 널이 아니면은 그냥 대입하면 됩니다. 대입하면 되죠. 그래서 이것은 결국 뭐겠습니까? 이 널러블형에 대한 부분이겠죠. 어떻게 보면요. 그런데 만약에 이것이 널이라고 하면은 만약에 여기에 널이라고 했을 때 이 널 값을 그냥 y에다 넣어줄 수 있습니까? 없겠죠. 왜냐하면 y 값은 데이터 타입이 널러블형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이 널이라고 하는, 내가 대입하고자 하는 값이 널이라는 것을 표시하기 위해서 그것을 약속하는 것이죠. 그래서 뭡니까? -1을 넣어주면은, 얘는 널이라고 우리가 하자라고 내가 코딩상에서 그렇게 정하고 이제 프로그램 짜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출력을 해보니까 이제 -1이 나온 것이죠. 자, 그 다음에 x에다가 10을 넣습니다. 10은 어떻습니까? 그대로 정수 타입이죠. 그래서 그 값이 널이 아니기 때문에 바로 대입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y 값을 출력하면은 -1과 이렇게 10이 출력이 되겠죠. 당연히. 자, 그래서 그런 용도로 우리가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소스에도 봤듯이 널러블형일 때 그 값에 혹시나 널이 들어왔을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 그것을 조사해 보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요 물음표 2개를 사용할 수 있다는 거, 그거 꼭 좀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것은 지금 당장은 우리가 쓸 일은 별로 없지만 나중에 이제 데이터베이스, 데이터베이스에 널 값이 있죠. 그래서 그 값에 대해서 우리 체킹을 하거나 할 때 그 부분, 요 부분을 좀 응용해서 우리가 프로그램을 작성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한번 실행을 해보면요. -1과 이렇게 10이 출력된 것을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죠. 자, 여기까지 해서 이제 병합 연산자까지 해서 기본적인 이제 그 데이터를 다루기 위한 어떤 그 연산적인 부분들, 그 다음에 어떤 비교하는 부분들, 비교 부분은 뒤에 나오겠지만 어떤 연산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C샵에서 우리가 쓰는 그 연산자를 다 살펴봤습니다. 그렇죠? 다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알고자 하시는 분들은 더 찾아보면 되겠죠. 하지만 이 정도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코딩하는데 아무 문제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 정도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다음 강의에서는 이제 제어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분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스위치와 같은 이런 분들, 그 다음에 또 반복문이라든가 뭐 이런 분이 쭉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C샵으로 넘어오면서 어떻게 조금 더 기능적으로 좀 개선되었는지 그 부분을 살펴보면서 또 문법적인 부분들 또 제가 언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